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인 대표 뉴스, TBS 상인방송, 조용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아 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고 지금 제가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날 온천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그 시험삼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용씨가 간다는 타이틀로 영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뭐라 합니까, 장난삼아 우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 한 3, 4회 보내고 나니까 그 나름대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재미있다 하고, 경상도 말도 재미있고, 말도 뭐 이 목소리도 허스키 하고, 또 때로는 카톡을 통해 갖고 전달이 되어 가지고 공유하고 해가지고 또 고향 소식 전해준다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걸 계속 유튜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뭐 크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제가 뭐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한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애들도 그럽니다. 아빠 정치 이야기 빼고 아빠가 좋아하는, 아빠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마 국민들이나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도시 재생, 상인들의 시장 소식 등에 대한 다양한 그 콘텐츠를 마련해 가지고 용식이가 간다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직접 만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차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촬영하는 영상은 우리 창원시가 얼마 전에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그 4개 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4개시 되는데요. 그래서 특례시가 되었는데 무엇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특례시 지정에 고무되어 가지고 창원시에 이제 우리 쭉 보면은 길거리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없었더라면은 정말 그 큰 잔치가 벌어졌을 텐데 조금 아쉽기도 하네. 막상 창원시는 이렇게 잔치 분위기지만 또 실상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은 무엇이 달라지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특례시에 지정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 특례시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례시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례시라는 것은 강력시하고 일반시하고 뭐 중간 단계고 향후 지금과 같이 기초단체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또 행정사무가 또 내지 의회 행정사무가 많은 것이 바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여 가지가 바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특례시의 혜택으로는 강력시급 이상가 재정학대 자치근한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여 도로, 교통,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을 또
확충시킬 수 있으면서 행정자치 권한을 확대하여 각종 인허가의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시와 같이 국책 사업 참여 및 국제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재정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효과와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얼마 전 17일이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가열지구로 그리고 성산구가 전국의 3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 창원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의아해합니다. 창원시 동업은 인구가 불과 한 2만 몇천 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주남 저수지가 있는 곳이죠. 거기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는 대단히 아파트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30평짜리 아파트가 이번에 비싸게 팔리는데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원래 한 1억 2천 3천 했는데 특례시 됐다고 이게 업이 됐답니다. 그에 비하면은 해운대 같은 데는 청약 분양할 때 3억짜리가 지금 9억 10억 한답니다. 이러함에도 이게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분당, 세종과 같은 수준의 대출과 세금 규제의 부당한 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비싼 집이 없으니까 지금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지만도 그것도 기분 별로 안 좋다 아닙니까? 근데 미래의 가치는 있겠지요. 정부가 그렇게 곳이 지정했으니까 모르지 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되는 건 모르지만 또 투기 자본들이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저도 돈만 있으면 그거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강풍이 이제 불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허벌판에 동업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거 건너뛰어가고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바로미터랄 것입니다. 물론 그거는 경관은 좋습니다. 수리하고 주남 저수지도 있고 동양 최고의 철새 도로지 주남 저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인심도 좋고 사람 살기는 정말 좋은 곳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이게하고 달라가지고 규제를 피한 지역에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막 오르고 투기자들로 인해가 벌써 풍선 효과가 막 이렇게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기 가열 지구에 지정되면 정비 사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조합은 지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어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해봤자 뭐 동업에는 뭐 9억 원 이하짜리가 있습니까? 9억, 전부 다 9억이 아니라 뭐 3억 이하, 2억 이하 이런 분이 없지만 LTD 대출이 40% 제한될 뿐더러 청약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도 좀 애롭게 사시는 분들이 그에 가고 무슨 40%또 대출 낼 그런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되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대출이 있는 곳이지 돈 없는 사람이 무슨 대출이 있습니까? 대출 낼 수 있는 그게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걸 묻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허성무 시장이 정말 뭐 나름대로 그 신발끈을 메고 예?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부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이 가열되는 평선효과가 생긴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면이나 동업은 어창구 그 지역이지만도 전혀 생활권과 상황이 다른데 투기 가열지구 무리하게 지정된 데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추가 보완 대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나 경남도에 건의하고 후속 소재를 마련해라고 관계 공무원들에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창원시 마산의 가고파의 고향 마산의 해안선은 전국에서 최고 긴 324km의 아름다운 이아시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때 당국을 메뉴지. 근데 뭐 도심도 하나 제대로 이렇게 뭐 활용을 못하는데 무슨 324km를 활용하겠습니까? 참 기가 잘 노릇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소속 균형발전위원회가 도시재생 사업을 10년간 R&D 사업으로 정부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 현 정부가 개성 발전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1년에 10조, 5년에 50조의 돈을 들여서 각 도시를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산시가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을 그 용역을 이제 그 경상도에 맡겨갖고 2006년도에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위원회를 창립하여 저하고 서익진 경남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가지고 2007년 경남도로부터 법인 등록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도시가 통합이 되고 난 뒤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도해가지고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 시민위원회라고 칭하는 기구를 창립해가지고 2019년도에 경남도로부터 법인 등록을 또 다시 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분명 특례시로 선기대가 무조건 좋아할 만은 아닌 것 같은데 향후 창원시의 대안과 대책 수립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시장이 바뀌더라도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가지고 현장 전문가든 이론 전문가든 기업인이든 뭐 금융인이든 어떤 소상공인이든 정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리를 마련하고 또 소통하고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새 도시가 진정한 통합 창원시 창원 특례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 나름대로 앞으로 좋은 정보를 많이 발췌해서 여러분께 다가가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디 상심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정부만 뭐 미래가 될 것도 아니고 각자 독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역에 또 예방에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도 나라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각각 자기 개인이 잘 이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도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